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10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겁고 의미 있는 주말 만들어 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미준 방송 관련해서 간단한 안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에서는요, 모든 학교들이 2주간 이스터 홀리데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부활절 방학이죠. 그래서 저도 내일부터 5일간 제 가족과 함께 스위스 여행을 다녀올까 합니다. 사실 2020년 6월 달에 미존 방송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요, 지금까지 이렇다 할 가족 휴가를 제대로 다녀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가족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와 제 가족의 가족 휴가 모습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오래간만에 떠나는 휴가 전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테크주들 그리고 성장 주식들의 움직임을 먼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테크주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2023년 들어서 꾸준한 상승 추세를 지켜왔던 테크주 그리고 성장주들이요, 일주일간 하락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종목들이 이러한 하락 추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던 종목은 버진 갤럭틱이고요. 지난주 방송에서 공유해드린 것처럼 계열사 중에 하나인 버진 올빗이 부도를 선언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주 동안 22% 넘게 주가가 하락을 했고, YTD로도 이제 마이너스 10% 가까운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던 종목은 니오고요. 니오는 한 주 동안 14.27% 떨어졌습니다. YTD로도 이제 마이너스 7.6%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스템 같은 경우는 13.2% 떨어지면서 YTD 마이너스 45%,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차지포인트고요. 12.2% 일주일 동안 떨어지면서 YTD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1번 말이 11.9% 떨어졌고요. YTD로 마이너스 10.23%. 에어비앤비는 최근까지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았는데 지난주에 11.8%나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도 역시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 공유해드린 것처럼 공매도 레포트 하나가 발표가 됐고요. 자, 그러면서 YTD 수익률이 28.29%로 떨어졌습니다. 자, G스케일러가 11.2% 하락하면서 YTD로 마이너스 7.29% 보여줬고요. 테슬라가 10.8% 떨어지면서 YTD 수익률이 50%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난주에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도 상승 추세를 지켜낸 힘이 좋은, 모멘텀이 좋은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자, 어떤 종목들의 모멘텀이 뛰어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온큐고요. 10.7%나 일주일간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YTD 수익률은 이제 거의 100%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로 업스타트 역시 한 주 동안 7% 가까이 상승하면서 YTD 수익률이 드디어 28%를 넘어섰습니다. 구글의 주가 역시 4.7%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YTD 수익률은 22.7%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로빈후드 3.09% 올라가면서 YTD 22.9%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로블록스 한 주간 2.71%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YTD 수익률이 62%를 넘어섰고요. 메타 플랫폼즈 역시 2% 가까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YTD 수익률이 80%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주가의 힘이 가장 좋다, 추세가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4월 달의 첫 번째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거든요. 따라서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3월 달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레이버 디파트먼트, 우리가 보통 노동부, 노동청이라고 부르죠. 자, 금요일날 발표된 고용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된 수가 23만 6천 개가 나왔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이제 창출된 일자리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우존스에서 예측하고 있던 전망치는 23만 8천 개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랑 거의 비슷한데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2천 개 정도 모자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2월 달에는 32만 6천 개였습니다. 따라서 한 달 전에 비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3.5%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완전 고용이죠.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는 3.6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0.1%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업률이 떨어진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 바로 레이버 포스 파티시페이션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수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실업률이 떨어진 이유는요,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따라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노동 참여 인구의 수가 어느 정도까지 많이 올라갔냐면요, 코비드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갔다. 누구나 일을 해야 되는 시절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자, 이번에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수가 23만 6천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치는 그래프를 통해서도 쉽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낮습니다. 최근에 이런 수치가 발표된 적이 없었죠. 2020년 1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페이롤 게인을 살펴보면, 즉 임금 상승률을 살펴보면 0.3% 정도 전달에 비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과 비교하면 4.2%가 찍히고 있는데요. 4.2%라는 수치는 2021년 6월 이후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창출되고 있는 일자리의 숫자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또한 임금 상승도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실업률을 봐서는 아직까지 리세션이 찾아올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두 가지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번 고용보고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었다.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아직까지는 3.5%, 굉장히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미국에서 지금까지 올해 해고된 사람들의 숫자가 작년 대비 무려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고서의 내용만 보고 지금 현재 고용시장의 모습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3월달 한 달 동안 해고된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89,703명을 찍었습니다. 따라서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수치가 지금 발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치는 2월달에 비해서 무려 1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2023년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해고된 사람들의 숫자는 무려 27만 명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400%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5배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산업별로 각각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데미지가 커다란 산업 분야는 단연 테크입니다. 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요. 2023년 3개월 동안 무려 10만 2,391명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그렇게 되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만 8,000% 증가했다. 따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죠. 따라서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고용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고서의 한 가지의 소스만 가지고 지금 현재 고용시장의 모습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 모습을 산업별로 좀 띄어서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월 한 달 동안 창출된 일자리의 수가 23만 6천 개라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23만 6천 개의 일자리는 상당 부분 몇 개의 섹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3월 달에 창출된 일자리의 수를 산업별로 띄워보니까요. 자, 리저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쪽에서 무려 7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요. 두 번째로 헬스케어, 소셜 어시스턴스에서 5만 개 넘게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23만 6천 개의 반 이상이 이 두 분야에서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가버먼트, 정부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수가 4만 7천 개고요.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가 3만 9천 개. 따라서 대부분의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다 서비스 섹터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수송 부분, 그리고 웨어하우스, 창고 서비스, 물류 서비스에서 1만 개 넘게 일자리가 창출됐고요. 인포메이션, IT 쪽에서는 6천 개 정도, 마이닝 컴퍼니에서 3천 개.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4개의 산업 섹터에서는 지금 일자리가 오히려 줄었죠. 파이낸셜 쪽에서 1,000개가 줄었고요. 매뉴팩처링, 제조업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자, 그리고 건설 부분, 컨스트럭션도 지금 9천 개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가장 일자리의 수가 많이 줄어든 섹터는 리테일 트레이드입니다. 따라서 리테일 쪽이 굉장히 좋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준비된 기사 역시도 경제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번에 IMF의 총재가 경제 전망을 얘기했거든요. 자, 향후 5년 동안 글로벌 경제의 성장률이요, 지난 1990년 이후 최악을 보일 것이다. 굉장히 좋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한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긴장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도 높은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크리스티나 게오르기 에바의 전망입니다. 이분은 이제 매니징 다이렉터니까 총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IMF 총재의 의견이 이번에 제시가 됐고요. 자, 여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죠. 최근에 이제 뱅킹 섹터에서, 은행권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정학적인 긴장, 두 번째 인플레이션, 세 번째 금융권이 흔들리는 모습,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향후 5년간 글로벌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게오르기 에바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글로벌 경제의 성장률이 3% 정도에 머무를 것이다. 5년간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1990년 이후에 최악의 성장률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지난 20년간 글로벌 경제의 성장률은 3.8%였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도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기회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선진국의 그 경제를 살펴보면요, 선진 국가들이 대부분 다 글로벌 경제의 둔화를 이끌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돈이 많이 돌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디맨드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선진 국가들 중에 90% 정도는요, 2023년 작년 대비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대조적으로 이머징 이코노미즈, 우리가 보통 신흥국이라고 부르는 경제죠. 신흥국가들의 경제는 오히려 굉장히 밝아 보인다. 특히 인도, 그리고 차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요, 두 국가에서 전체 글로벌 성장률의 50%를 가져갈 것이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현재 신흥국가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기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과 인도가 이러한 경향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 선진국가들, 즉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경기가 앞으로 5년간 굉장히 좀 침체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IMF 총재의 언급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앞에 기사를 통해서 들어본 IMF 총재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요, 향후 5년간 글로벌 경제의 성장률은 3% 정도로 둔화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 3%도요, 사실 인도 그리고 중국이 그 반 정도를 담당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울한 소식인데요. 자, 그 와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도 같은 곳에 투자 기회를 찾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드시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NDY라는 ETF가 있습니다. 인디죠. 자, 인디라는 ETF는요, iShares India 50 ETF의 티커네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Shares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투자 자금 규모로 전 세계 최고의 투자 기관 블랙록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디라는 ETF는 어떠한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홀딩지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ETF인데 파이낸셜이 37.9%로 가장 높고요. 자, IT가 14.02%, 에너지가 12.5%, 컨슈머 디펜시브, 우리가 보통 필수 소비재라고 부르는 거죠. 필수 소비재가 9.56, 그리고 베이직 머테리얼, 원자재가 6.79%, 컨슈머 시크리칼즈, 임의 소비재가 6.68이고요. 인더스트리얼이 4.15, 헬스케어 3.78, 커뮤니케이션 2.43, 유틸리티 2.09. 따라서 인도에 있는 기업들이 골고루 산업별로 믹스가 돼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가시면 이제 탑10 홀딩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홀딩의 수가 60개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50개를 묶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개 정도가 추가됐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탑10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입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가장 잘 나가는 10개의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투자 자금의 60%를 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ETF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레이팅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레이팅을 클릭해 보시면 퀀트 스코어가 지금 2.24로 아직까지는 매도 의견에 머물러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멘텀은 C-, 익스펜스, 지금 현재 수수료가 다른 ETF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디비던드가 A+, 리스크는 C-, 리퀴디티, 유동성이 B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퀀트 레이팅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 인디라는 ETF에 투자할 시기는 아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디라는 ETF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iShares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블랙록이라는 전 세계 최고의 투자 기관에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비슷한 다른 ETF와 비교했을 때 퀀트 스코어가 오히려 높습니다. 자, 여기 PERS를 클릭하시면요, 인디랑 같은 성격, 비슷한 경쟁 ETF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PI라는 ETF도 있고요, INDA, 그리고 FLIN, FTTY, 그리고 IXSE가 있는데요. 자, 비슷한 성격의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 쪽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다른 ETF 같은 경우는 오히려 퀀트 스코어가 더 낮다. 따라서 그 와중에 가장 좋은 스코어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INDY, 인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테슬라 관련된 두 개의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첫 번째 소식은 가격 인하를 또 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미국 쪽에 한정된 소식이긴 하지만 문제는 올해 들어서 너무나 자주 지금 가격을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미국 쪽에 있는 모델을 전반적으로 다 인하하고 있고요. 목요일날 저녁 늦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웹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한 기사가 발표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자, 테슬라가 어느 정도 가격을 줄이고 있냐면 모델 3, 모델 Y 같은 경우는 최소 $1,000 이상 지금 가격이 줄어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모델 S 그리고 모델 X 같은 경우는 $5,000 이상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모델 Y 같은 경우는 드디어 $50,000 이하의 기본 모델이 나타나게 됐다.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싸진 거죠. 자, 그리고 이번 가격 인하는 사실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자, 이번에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요, 전반적으로 모든 모델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있는 일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하나 별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것은 다섯 번째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지금 4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5번이나 가격을 인하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폭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은요, 다가오는 어닝 결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4월 19일 날 어닝을 발표하는데, 이번 결과 같은 경우는요, 단순한 매출뿐만 아니라 과연 마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수익률을 어느 정도 지켜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큰 폭으로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에 가격 인하의 결과로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감소된다면 테슬라의 주가가 많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두 번째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요, 새로운 공장 하나를 더 짓는다. 원래는 이제 시장에서 환호성을 지를 만한 굉장히 좋은 소식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위치가 바로 중국의 상하이이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 상하이에 이미 전기차 공장이 하나 들어서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공장을 만드는 셈이고요. 자, 이번 두 번째 공장은 메가팩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테슬라가 플랜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공장을 상하이에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는 메가팩 배터리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확인을 해줬다. 새로운 공장에 대해서 주말 동안 확인을 해줬고요. 자, 이번에 새롭게 상하이에 지어지는 공장에서는 연간 10,000개 정도의 메가팩을 생산해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이제 트윗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 역시도 그의 개인 계정을 통해서 트윗을 날렸습니다. 자, 그가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서는 상하이의 메가팩 팩토리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메가팩 팩토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안겨줬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서는 상하이의 두 번째 공장 같은 경우는요, 착공 시기가 3쿼터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3분기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4년 2분기부터는 생산해낼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공장이 완공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번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테슬라가 주말 동안 발표한 트윗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사진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진만 그냥 보시면 테슬라가 관여가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은지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흔한 테슬라의 로고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중국 분위기만 잔뜩 나는 이러한 사진에 올라와 있는데요. 자, 여기 영어 부분을 보시면 Signing Ceremony of Tesla Mega Factory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테슬라의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는 체결식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자, 어쨌든 이 포스팅이 들어선 다음에 밑에 좀 읽어보니까요. 대부분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투자자들이 좀 불만이 많다. 왜 하필이면 상하이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왜 상하이에 하나 더 짓냐? 이렇게 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카탈리스트 와치입니다. 제가 이제 스위스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 월요일 오늘 같은 경우는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러 타이완 세미컨덕터의 실적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TSMC 같은 경우는요, 매달 그들의 매출 실적을 공유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3월 달에 매출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4월 12일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자, 첫 번째 아침에 8시 반에는요, 마치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발표됩니다.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가 드디어 발표되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전달 대비 0.3% 정도 올라갔을 것이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는 5.2% 정도의 물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상치에 비해서 어떠한 추세를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전달 대비 0.4%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시장의 전망이다. 시장의 전망치랑 실제 결과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투자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2시입니다. 자, 같은 날 2시를 보시면 마치 FOMC 미팅 미닛이 발표가 됩니다. 이 얘기는요, 3월 달에 이미 FOMC 미팅이 있었잖아요. 그 미팅의 의사록이 드디어 공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이 의사록에 숨어 있다면 그거 역시도 굉장히 커다란 카탈리스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목요일 4월 13일입니다. 4월 13일 날은요,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잡리스 클레임 데이터가 있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현재 고용시장이 얼어붙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잡리스 클레임 데이터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의 전망은요, 지금 20만 5천 건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보시면 금요일 4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한 기업들의 어닝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 첫 번째 주자들은 금융권입니다. 시티, JP 모간 그리고 웰스파고가 어닝을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금융권의 어닝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가진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어닝 결과이기 때문에 과연 금융권의 어닝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어닝 시즌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아침에는요, 3월 달에 리테일 매출 실적도 보고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서 리테일 쪽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자, 실제로 그들의 매출 실적이 어떤 모습을 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주가의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경기 지표가 발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0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을 끝으로 이번 주에는 이제 미중 방송을 한 주 동안 쉬게 됩니다. 휴가 기간 동안요, 푹 쉬고 와서 여러분들께 좀 충전된 모습으로 힘찬 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릴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